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고해드렸던 대로 내 몸의 8가지 부분 중에 나의 에너지는 어느 부분에 집중되어 있을까를 보고 그 신체 부위가 상징하는 운세를 같이 볼게요. 그럼 오늘도 앞에 있는 4개의 카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4개 차례대로 2번 뽑을 거니까요. 처음 카드에 느낌이 안 오셨다면 2번째 카드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느낌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마다 번호 하나씩을 부여받는다면 이 중에 어떤 번호를 부여받았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첫 번째 카드는 스페이드 8, 클로버 2입니다. 두 번째 카드는 스페이드 7, 하트 6입니다. 세 번째 카드는 하트 A, 스페이드 5입니다. 네 번째 카드는 하트 4, 스페이드 9입니다. 그럼 이 카드들 중에 나와 가장 비슷한 숫자 또는 모양이 어떤 게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 장의 카드를 뽑아주세요. 그럼 바로 해석할게요. 우선 첫 번째 카드부터 해석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운세는 신상 80 중에 어깨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깨는 권력과 즐거움을 의미하는데요. 아래에 보이는 이 카드들도 권위 또는 유혹, 넓은 세계로의 진출 등을 뜻합니다. 이렇게 어깨에 에너지가 모인 분들은 보통 책임감이 좀 있는 편이에요. 살다 보면 어떤 일은 굳이 내가 할 영역이 아니고 나 아니면 못하는 일도 아닌데 괜히 신경이 쓰이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지나치지 못하는 성향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나 하나만 위해서 하는 일보다도 지켜보는 사람이 많고 뭔가 잘 해내지 못하면 욕을 먹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생각보다도 더 결과를 빠르게 내기도 하죠. 가끔은 그래서 지인들의 터무니없는 부탁도 툴툴거리면서도 어느새 돕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명확해야 속이 시원한 분이에요. 기왕이면 내가 고생할 거면 시원시원하게 겉으로 좀 티도 나고 칭찬도 받고 좀 티가 나게 그리고 좀 규모도 있고 그런 일을 해보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포기를 잘 못하는 편이신 것 같아요. 내 몸이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어도 왠지 지금 쉬면 안 될 것 같고 직장 또는 학업에 있어서도 왠지 힘들긴 하지만 이만한 곳이 또 없을 것 같고 뭔가 참다 보면 어느 순간 괜찮아지고 하니까 웬만큼 최악이 아니라면 버티는 쪽이신 것 같아요. 이성 문제도 볼게요. 연애에 있어서는 상대방보다 질문자님 쪽의 기운이 더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하는 상대인데도 왠지 질문자님이 보시기에는 조금씩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보이게 되는데요. 조금은 상대를 덜 냉정하게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기를 한번 볼까요? 바람기는 약간은 있는 편이에요. 왜냐면 질문자님께서는 상대와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고 딱 친구, 딱 동료로만 대하려고 벽을 치고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데 막상 상대가 생각하기에는 질문자님이 왠지 모르게 다정하고 나에게 여지를 주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네요. 어쨌든
어깨라는 부위는 몸과 머리를 이어주는 부위이면서 눈과 코와 입에 비해서 신체의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죠.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잘 나가고 성공할 때는 그 공과 유명세가 널리 퍼질 수 있는 기운이 있지만 반대로 약점이 노출되기도 쉽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특히 말과 행동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작은 말이나 아무 의도 없이 했던 행동이 크게 커져서 뒷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그게 질문자님이 모르면 좋을 텐데 결국에는 돌아서 내 귀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또한 사람을 만나실 때 친구든 연인이든 사람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외로운 순간이 자주 오게 될 텐데 아무리 외롭더라도 나에게 해가 되는 지인은 옆에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에 앞서서는 3개월 정도는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의 조언이 내 판단으로는 맞는 말인 것 같더라도 꼭 다른 사람의 의견을 먼저 구하신 뒤에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질문자님 운세의 좋은 부분도 봐야겠죠?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이분들은 초년, 중년, 말년 중에 초년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차신 분들은 고생할 것들은 초년에 다 이미 하셨고 액땜을 하셨으니까 이제 잘 풀릴 일만 기다리시면 되고, 지금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계신 젊은 분들이라도 곧 지나갈 폭풍이니까 조금만 더 버티시면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게 될 거고요. 어깨는 특히 의식주 중에서 의를 상징하는데요. 의는 옷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옷은 명예 또는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리 안 풀려도 어느 정도의 품위는 유지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실 거고요. 옷이라는 건 먹어서 없어지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남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질문자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이게 다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인생의 방향이 결국은 무언가 자격 또는 경력으로 남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어떠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돈이 좀 들더라도 따두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신상팔공에서의 어깨는 즐거움을 의미하는데요. 이분들은 말년까지도 뭔가 주변에서 바람을 계속 불어 넣어요. 이런 일이 좋다더라, 걔는 그거 해서 성공했더라, 이런 것 같은 주변의 제안이나 혹은 나 스스로 무언가에 흥미를 느껴서 시작해보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비교적 늦은 나이까지 지속이 되게 될 것이고, 질문자님의 생업의 방향도 아까 말씀드렸던 경력이 쌓이면서도 내가 어느 정도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쪽의 직업을 갖게 되실 거예요. 더 단기적인 운을 봤을 때는요.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 지금 계신 곳에서 장소적으로 혹은 일적으로 나의 일을 확장할 기회가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재밌는 이벤트가 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두 번째 카드 볼까요? 우선 두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운세는 신상팔궁 중에 귀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는 번잡한 주변의 인맥 또는 번거롭고 귀찮은 짜잘한 일들을 의미하는데요. 아래에 보이는 이 카드들도 깊은 관계가 아닌 짜잘한 인맥들 혹은 주변이 되게 번잡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귀에 에너지가 모인 분들은 보통 인간관계를 귀찮아하시는 편이에요. 살다 보면 어떤 관계는 칼로 무 자르듯이 쉽게 정리되지가 않고 뭔가 구질구질하고 찝찝한 관계로 남게 되는데요. 그런 약간 끊기지도 이어지지도 않는 실 같은 관계가 자주자주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돌연, 내가 생각도 안 나는 과거의 동창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또는 전에 다니던 직장 사람의 안부 연락? 이런 것들이 되겠죠. 아무튼 이런 분들은 보통은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고 사람 심리에도 관심이 많은 성향을 갖고 계셔서 누군가와 처음에 만날 때 친해지기는 쉽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뭔가 나를 좀 덜 찾아줬으면 좋겠고 나는 저 사람이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자꾸 오면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가끔은 혼자 하는 일이 더 편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은 왠지 모르게 기본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외로 좀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안 좋은 말을 들어도 면전에서 막 버럭하거나 받아치는 것에 있어서는 약간 망설이는 부분이 보이고요. 장난을 하거나 농담할 때가 오히려 더 자신감 넘쳐 보이네요. 이성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래저래 여기저기서 도움을 받아서 만남을 갖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에 비해서는 노력에 비해서는 괜찮은 사람이 별로 엮이지 않는 편이고요. 오히려 과거에 지나간 사람들, 잠깐 스쳐갔던 이성들에게서 돌연 연락을 받게 될 거라고 합니다. 정말 질문자님께서 얘가 왜? 라고 생각하실 만큼 뜬금없는 연락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도 바람기를 한번 볼까요? 바람기는 질문자님의 바람기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없는 편이에요. 왜냐면 질문자님께서는 친구 관계이면 진짜 찐 친구고 막 잘 보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은 게 아니라 적당히 망가질 땐 망가지고 편한 모습도 보여주고 정말 내추럴하고 솔직하게 대하고 따로 상대에게 여지를 남기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귀는 바깥의 소리를 듣는 부위입니다. 항상 열려있고 닫은 채로 살아갈 수는 없죠. 따라서 질문자님 주변에서 질문자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외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줄수록 번잡스러운 일들이 같이 넘어온다는 점인데요. 때문에 정작 질문자님이 하셔야 되는 주업을 못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요. 경계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사람을 상대하는 쪽에 일을 하게 되실 수가 있는데 사람을 가까이 하는 일은 어차피 질문자님의 인생에서 지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몰입하지도 너무 미련두지도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천직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운을 가지신 분들은 주변에 사람을 가까이 할수록 뭔가 내가 원치 않는 시시비비에 휘말리게 되고 감정적으로도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몇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올 텐데 그때는 또 냉정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뭔가 명확한 목표가 없이 그냥 회피를 목적으로 이동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원래 계시던 곳에서 생기는 일과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간다고 하니까요. 너무 무리해서 이동하시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질문자님의 운세의 좋은 부분도 봐야겠죠.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이분들은 노력의 결실이 보일 때가 다 됐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올해 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부분이라도 보이게 될 것 같고요. 일적으로 좀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동안 내가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는 일을 해왔다면 또는 지금 하고 계신다면 앞으로의 운은 독립적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내가 여러 가지 참여도 할 수 있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일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집 안에 객식구들이 많아지면
성공한 거다, 부자다 이렇게 봤었잖아요. 이처럼 질문자님의 성공의 척도는 내 주변에 얼마나 내가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은가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은 성공했는데도 외로운 경우가 많은데 질문자님의 팔자는 성공하고도 주변에 좀 나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늦은 나이까지 사람들과의 교류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만큼 베풀게 되었다, 이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순간이 올 거거든요. 그때가 질문자님이 아마 원하던 성공을 얻게 되는 시점이 되니까요. 올해를 기점으로 조금만 더 버티시면 좋은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이를 먹을수록 문서나 종이를 만지는 쪽에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글과 가까이 지내시면 훗날 언젠가는 반드시 쓰일 일이 있다고 하네요. 그럼 두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세 번째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세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운세는 신상팔공 중에 발을 상징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발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성과 어디론가의 이동을 의미하는데요. 아래에 보이는 이 카드들도 깊숙이 숨어있는 마음, 양쪽에 두 개의 발처럼 분리되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발에 에너지가 모인 분들은 보통 활발한 편이지만 솔직하진 않아요. 속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우연한 사건, 우연한 정보로 인해서 가치관이 쉽게 바뀌기도 하는 편인데요. 정말 사소한 문장 하나 또는 누군가로부터 듣게 된 가슴 뛰는 경험담, 영화 같은 것들에 의해서 그런 외부의 정보에 되게 예민하고 또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가끔은 나의 그동안의 가치관을 뒤엎을 정도로 아주 파격적인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더 넓은 세상, 내가 몰랐던 세상을 접해가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그 안에서 배울 것들을 배우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절박함, 절실함 같은 것들이 강하지는 않아요. 내가 뭔가를 도전했고 그게 잘 안 됐을 때 물론 슬프고 짜증나죠. 시간도 아깝고 내가 투자한 시간도 아깝고, 근데 일단 내 손을 떠났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그건 이미 끝난 일이고,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이 사람 아니면 딱 죽을 것 같다, 없이는 못 산다, 이런 극단적인 절박함이 아마 질문자님에게는 자주 일어나는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도 일도 질문자님을 원하는 한 군데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걸 질문자님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사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사람들을 만나실 때 질문자님께서 유독 기를 많이 빼앗기는 편이신 것 같아요. 사람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사람마다 다른데 질문자님께서는 자는 동안 채워지는 에너지가 남들보다는 적은 편이라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쉽게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근데 또 사람들을 쉽게 내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관계를 끊으면 안 될 것 같고 상대방이 심지어는 조금 답답하게 굴어도 너무 최악이 아니라면 이해해 보려고 하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성 문제를 보면요. 상대분보다는 약간은 질문자님 쪽이 자기중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되지만 너는 안 돼, 이런 경우가 좀 있고, 내 사생활은 터치받기 싫지만 상대의 사생활은 어느 정도 내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바람기도 한번 보면요. 바람기는 그래도 없는 편이에요. 왜냐면 질문자님께서는 안 그래도 사람들 많이 만나고 기분 맞추고 이런 것들 되게 피곤하게 생각하시는데 굳이 썸을 2번씩 타고 여러 명을 만난다는 게 노동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어쨌든 발은 신체의 가장 아랫부분이면서도 흐르는 대로 휩쓸리기가 되게 쉬운 부위인데요.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한 가지 약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매력적인 이성입니다. 여자에게 인기 많은 남자 또는 남자들에게 인기 많은 여자분들은 확실히 갖고 있는 어떤 이성적 매력, 끌리는 매력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좀 안 좋은 쪽에 사람들을 이용하고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이성들에게 속기가 쉬운 편이에요. 질문자님께서는 좀 마음도 약하셔서 내가 저 사람이 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부분도 있고 왠지 잘 휩쓸리게 되는데 또 이게 질문자님이 그 사람과 연애만 하시는 거면 모를까 배우자가 됐을 땐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배우자를 고르실 때는 신중하게 고르셔야 되고 특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질문자님께서 좀 여우 같은 질문자님 머리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상대가 자주 엮이게 되기도 하고 질문자님의 마음도 조금 약하기 때문에 경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질문자님 운세의 좋은 부분을 한번 보면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이분들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자유로운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현재로서는 어딘가에 얽매여 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상황도 따라주지 않지만 이것들은 다 지나가는 고난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넓은 세계로 나갈 가능성이 높고 나에게 힘이 좀 주어지는, 나에게 어떤 권력이 생기는 그런 쪽의 일을 맡게 되실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신상팔궁에서의 발은 아주 흔한 의미로 이동을 의미합니다. 이분들은 움직이고 이동하면 할수록 잘 풀리는 운이에요. 1, 2년 안에 아마 한 번쯤은 이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지역을 옮기는 일이 있게 될 것이고 아마 질문자님께서도 만족하실 것 같아요.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젊은 시기에는 연애 또는 이성보다는 질문자님의 꿈을 따라서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딘가로 가시거나 아니면 목표를 설정하실 때 무조건 질문자님의 꿈을 초점을 맞추고 결정하세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새로운 기회가 많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안 가본 곳들도 많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4번째 카드 볼게요. 우선 4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운세는 신상팔궁 중에 가슴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슴은 질문자님의 직관, 감을 의미하는데요. 아래에 보이는 이 카드도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 또는 감수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가슴의 에너지가 모인 분들은 보통 자신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가 높아요. 물론 때로는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기도 하죠. 그치만 기본적으로 나를 탓하기보다는 내가 잘 안 되는 건 주변 상황 때문이다. 또는 이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사람들과 북적북적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때로는 쉬는 날 질문자님 혼자 집에 있으면 아침부터 밤에 잘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성격이 다소 급한 면이 보이고요. 사소한 일에도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편이신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은 정신이 힘들고 몸까지 아픕니다. 두통이나 몸살이 올 수도 있고요.
뭔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혼자 지치고 피곤해지는 편입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는 과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요. 과거의 어떤 기억이든 어떤 안 좋은 기억이든 좋은 기억이든 테이프 돌리듯이 장면을 반복 재생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다고 해요. 따라서 이런 분들은 신체는 건강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겉으로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울고 웃고 감정을 표현하더라도 갖고 계신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신체적인 병보다는 우울증이나 어떤 좀 정신이 약해지는 순간, 그런 순간들을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성 문제에도 볼게요. 이건 우선 지금 미혼이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는 질문자님께서 나의 소울메이트? 나의 영혼의 동반자는 만나지 못하셨다고 해요. 막 절절하게 가슴 아프고 애가 타고 이런 연애는 해봤을지언정 딱 맞는 영혼의 단짝은 아직까지는 만나지 못했다. 그렇지만 분명히 누군가 한 명은 있어요. 왜냐면 이분들은 혼자 살 팔자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혼, 기혼이신 분들을 다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보통 연애를 하시거나 또는 누군가를 좋아하실 때 상대방에게 좀 솔직한 편이에요. 원하는 것도 많고요. 내가 같이 있고 싶은 상대방이랑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은데 뭔가 감정의 색채가 질문자님께서는 유독 더 또렷하고 명확하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심하기도 잘하시고요. 때로는 배신감도 아주 뼈저리게 크게 느끼시는 분들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물론 질문자님께서 그때그때 표현을 잘 해주시니까 편하겠죠. 그러나 정작 질문자님께서는 감정 소모가 좀 크고 좀 힘든 측면이 있죠. 그럼 이번에 바람기를 한번 볼까요? 질문자님의 바람기는 없는 편이에요. 없는 편인데 하나 눈여겨볼 것은 질문자님의 성향 자체는 사람들과 부대끼고 싶어 하지 않는 편인데 왠지 모르게 원치 않는 이성들이 계속 붙게 됩니다. 심지어 질문자님께서 나이가 들고 말년으로 가시게 되더라도 그 나이에 맞는 이성들이 계속 질문자님 곁으로 붙게 되기 때문에 다소 피곤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가슴은 신체의 중앙에 위치하면서도 한쪽으로 기울기가 되게 쉬운 그런 부위인데요. 따라서 질문자님의 인생 전반을 봤을 때 실패 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한 가지의 공을 질문자님이 얻었으면 다른 한쪽이 무너져서 뭔가 살얼음을 걷는 듯한 시소 위에 있는 듯한 그런 모양의 운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봤을 때 저 길로 가는 것이 너무 쉬워 보이고 되게 좋아 보인다. 이런 길로 선뜻 접근하셨다가는 나중에 시간도 버리고 길도 잃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질문자님의 운세 중에 어떤 좋은 부분이 실패 수를 상쇄시킬까를 한번 볼게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을 하셨을 때 실패를 면하게 되는 좋은 운이 들어오게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상황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질문자님께서 크게 만족하는 상황은 아닐 수 있으나 질문자님에게는 또 좋은 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배우자 운인데요. 결혼을 시점으로 질문자님 인생에 큰 전환기를 맞게 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질문자님께서 갖고 계신 강한 기운이 상대방의 다 죽은 나무를 살려내는 격으로 그 정도로 좋기 때문에 어떤 상대가 오더라도 질문자님 옆에만 있으면 승승장구하게 되는데요. 그럼 나는 굳이 결혼을 하지 않을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도 옆에 누군가가 친구라도 가족이라도 가까운 누군가를 두셨을 때 질문자님과 합쳐지는 기운이 좋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도 질문자님 옆에 있는 그 사람의 덕을 보게 되고 말년으로 갈수록 그 합쳐지는 기운은 더 커져서 풍족한 생을 보내게 되는데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과거 연인의 연락을 기다리시거나 또는 전 애인의 연락을 받아주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과거의 연은 이미 끊어진 연이고 질문자님에게 딱히 득될 게 없어요. 또 하나 신상팔공에서의 가슴은 내 순수한 욕망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질문자님께서는 평생에 걸쳐서 욕심을 부리게 될 수 있는 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욕심을 내더라도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무언가를 바라고 욕심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 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충족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굶거나 아니면 없이 살거나 하는 확률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정에 좀 예민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1년, 3년, 5년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연인을 사귀시든지 아니면 친구를 옆에 두시더라도 좀 나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좀 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계속 옆에 두시면 합쳐지는 운이 역시나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잘 되면서 질문자님에게 주는 운을 질문자님이 또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옆에 누군가 한 명쯤 동반자를 두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성격이 약간은 급하시고 감정의 색채가 굉장히 진하다.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이런 욕심들이 많은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계속 욕심을 부려도 그게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계속 충족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실 거니까요. 계속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찾아보시고 그런 것들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해보시면서 이거 내가 너무 많이 바라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많이 따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자책하실 필요는 없으신 것 같아요. 더 욕심 부리셔도 되고 더 좋아하는 쪽, 더 가슴 뛰는 쪽으로 많이 움직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